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하반기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 마감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지 미리 하반기 부동산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 시장은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정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전문가분들하고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반등한다는 분도 계시고 하락할 것이라는 분도 계시고 보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이 하락한다는 사람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국내 국외 경기가 악화된다. 또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금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높이고 또 대출을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신도시를 개발한다 등등 하니까 이 공급이 증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 부분에 대해서 억제가 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피곤함을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또한 서울에 있는 하반기 입주량이 또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 전세 가격 반등,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즉,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미리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니까 부동산 가격 또한 반등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했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또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 또 주택 구매 심리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산 폭등 결정적 신호 딱 한 가지라는 요 방송이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2천 몇백 개에서 3천 개 그 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평균 월 단위 거래량을 보면 한 6천 건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3천 건, 4천 건 가지고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은 부동산 폭등 결정적 신호 딱 한 가지. 요 방송은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꼭 보시고 넘어가야 할 방송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요. 반등한 지역이 있고 반등을 안 하고 보합이나 또는 하락으로 계속 유지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된 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구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은 반등 신호가 왔죠. 하지만 반등이라고 해도 급격한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급매물 몇 개가 각 구당 없어지면 이런 신호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제 나머지 서울 지역하고 경기도 일부 부촌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 그리고 지방 대도시 또 지방 도시들은 보합이나 지금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 이 하락한 전세 가격의 차액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집주인들이 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의 반등 없이는 매매 가격의 반등도 좀 힘들어 보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부자 동네는요. 이 경기가 호황이든 경기가 불황이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즉 여유 있는 사람들 아파트 한 채에 20억, 30억, 50억, 100억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경기를 많이 타지 않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쭉쭉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을 안 팔 거 아닙니까? 즉 매물을 안 던지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경기가 불황일 때는 풍파가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올라가기 전에 사고 떨어지기 전에 판다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거 기계적으로 우리가 탁탁 이뤄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이 서민 밀집된 지역,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 더 조심하고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는 부동산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부동산 가격,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제가 보는 점은 정부가 이 부동산을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정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나마 올라가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과 맞서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 추가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아파트,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요거 제가 보는 점에서는 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때리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 한 번은 휘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냥 50%, 60%, 70%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키면 또 한 번 휘청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취득세가 국민주택 규모 미만이고 지금 1.1% 아닙니까? 요 취득세를 원상태로 등록세 3%, 교육세 0.6%, 취득세 1% 이렇게 합치면 4.6%예요. 그냥 취득세도 원상으로 평수 따지지 아니하고 15평 아파트든 80평 아파트든 그냥 취득세를 4.6% 때리면 즉 남는 게 없으면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잡히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019년 하반기 부동산을 종합으로 한번 해드리면 강남이 올라가는 거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좀만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좀 내려달라고 하면 그 전세금을 맞추지 못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그냥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하고 지방에 있는 대도시 제가 보는 점은 부동산에 대해서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또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쉬었다가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올라가기만 한다. 요것처럼 힘든 경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또 반등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시기는 다시 반등해서 다시 쭉쭉 올라가는 시기 그런 시기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로 본다면 현재 정부는 부동산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볼 거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볼 거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등 특정 지역의 일시적인 상승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2019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먹을 것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